월영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25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또 급락 마감을 했고요. 오전에 조금 이게 돌려주기를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와서 특히 이제 2시 이후 이제 중국 오후장이 시작된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이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동시효과 들어갈 무렵까지 해서 한 4.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한 20여 분 만에 한 1.5% 정도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분 만에 또 1%, 한 0.6% 정도 올라가서 3.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굵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최근 시장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공급망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더 크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 제재와 같이 결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장중에 속보로 미국 국무장관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들을 미국 외교관들을 복귀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중순 무렵에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2월 중순 전후해가지고 미국에서 외교관들을 철수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 뒤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철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아직 지금 전쟁의 해결 기미는 사실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전쟁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게 돈바스 지역 쪽으로 조금은 이제 축소가 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금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마리우폴 지역에서의 마지막 항전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뭔가 지금 따로 나오는 얘기들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외교관들을 복귀시킨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분명 미국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거의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정보망이. 이게 아마 우리가 전쟁이 나기 전 상황 생각해 보시면 일부러 미국이 러시아의 어떤 그 상황을 실시간 상황 중계, 실황 중계를 하다시피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전쟁을 우리가 니네 하고 있는 거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딴짓거리 할 생각하지 마라는 걸 보여줬던 건데 결국은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막상 날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외교관들을 다 뺐었죠. 철수시켰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아직 발표한 거 특별한 거 내용 없습니다. 없는데 외교관들을 복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은 만에 하나 이제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복귀니까 오늘 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미국 외교관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복귀를 시킨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키이우의 안전은 어느 정도 미국이 보장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 나왔겠죠. 이제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1차적으로 전쟁의 종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힘어볼 수 있습니다. 전쟁 종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이거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란하고 지금 사우디도 지금 기존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해결 조짐 조금씩 보이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도 어느 정도 또 조금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하락 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건 오늘 뭐 우리 장 전에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미국이 급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존에 예상했던 금리 인상의 스탠스, 이 시나리오가 50bp, 50bp 정도 갈 수 있을까? 여기에 플러스 QT. 야, 이렇게 간다 해도 상당한데? 라고 얘기하면서 6월까지도 50bp에 대한, 이 의심이 좀 있는 상태에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50, 50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정도까지 나오면서 조금 눌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50, 50이 아니라 이거 75, 75, 75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여기에 QT까지. 이거 얘기 나오면서 미국 급락 나왔던 거란 말이죠. 아니면 요거 50에 75, 75 요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아침에 시가 개발학 시켰던 원인이기도 하죠.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야 이건 좀 너무 심하다. 볼커도 아니고 너무 심하다. 시장에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요즘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빅 스텝 정도 수준으로 5월 50bp, 6월 50bp 이런 정도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미국 내에서도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 그럼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의 원인이 이거였는데. 오늘 이 얘기들 이제 시장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미 국채 선물 같은 경우 조금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미 국채 선물이 하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준다. 뭐 예를 들어 국제 유가도 조금 예를 들어 안정을 좀 취해줄 수 있는 상황. 오늘 밤 이후에 상황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지역으로의 이 미국 외교관들의 복귀 이 얘기까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오늘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아마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면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합니다. 그랬으면 사실 일반적인 경우 제가 지난주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한두 차례 좀 드린 경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선반영을 어느 정도 미리 하게 될 거라서 내일 미국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내일 반영되는 부분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몇 차례 드렸잖아요.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 선반영을 조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조금 이게 이렇게 반등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이 봉쇄에 따른 영향, 여파, 위안화 약세, 이 지금 중국도 위안화 약세 이걸 지금 그냥 넘겨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굉장히 지금 이 내용은 복잡합니다. 환율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안화 약세 자체가 뭐 중국 이 경제 자체로는 그렇게 뭐 당장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수출 물가가 일단은 수출 단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4% 이상까지 아까 내려왔던 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 속에서 지금 중국이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달러 패권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한번 조금 지켜보면서 아마 나중에 따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오늘 어쨌든 중국 봉쇄에 따른 영향, 위안화 약세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중국이 오늘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결국은 오후장에 여기서 들어 올렸어야 되는 이 구간에서 올리지 못하고 결국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은요. 3시 20분 동시호가 들어갈 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의 선현물 합쳐가지고 1조 4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1조 4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동시효과가 딱 끝나면서 한 1조 3천억 정도 매도, 그래서 동시효과에서 한 1천억 정도 매도폭을 줄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 지금 1조 1조 1,500억 정도 남짓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또 동시효과 이후부터 마감까지 또 한 1,500억 이상 또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선물 매도량을 확 줄였습니다. 현물은 조금 늘려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한데 선물 매도를 확 줄였습니다. 확 줄여서 이 부분도 아마 내일 반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단 조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장이요, 사실 이게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구가하느냐, 여기서 박스권을 구가하느냐, 그 문제, 또는 여 안에서도 여기서 박스권을 구가하느냐, 여기서 박스권을 구가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일단 이탈은 했습니다. 아마 내일 다시 복귀할 거로 보여집니다. 일시적 이탈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당장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 가지고 종목들도 상당 부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갈 수 있는 상황, 이제 일정 정도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요렇게 둘 다 갈 수 있는데, 요렇게 가면 급등 나올 거고 요렇게 가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이쪽으로 지금 다시 내려오면서 계속 원상복귀 이렇게 지금 시키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키고 나면 또 한번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나면 또 한번 스물스물 해가지고 며칠 또 걸릴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시장이 지금 계속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시장의 종목들도 갈만한 자리에서 계속 밀리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지금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조금씩 시장의 어떤 이 악재들로만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좀 드렸어요.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묻혀 있는 상태고 세이브 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 2차례 정도 지난주에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됐던 걸로 보여지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들을 조금씩 약간씩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씩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물론 뭐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그게 뭐 아주 크게 뭐 내일 오늘 저녁에 바로 당장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블러드 총재가 언급했던, 블러드 총재는 슈퍼 울트라 매파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얘기한 거에 최상단까지 지금 시장이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지금 옆으로 조금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죠. 그 부분에다가 우크라이나 부분까지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는 시장의 하단을 조금 제한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요 자리 이탈한 게 좀 아쉽고 안타깝고, 오늘 하락폭도 1.7%나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폭도 컸습니다. 컸는데 미국 하락에 비하면, 글로벌 시장 하락에 비하면 그렇게 아주 큰 하락은 아니잖아요. 우리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도 지금 오늘 아까 얼마였죠? 아까 뭐 2%까지 내려갔다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오늘 1.9% 하락을 했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시 4.2% 하락입니다. 지수가.
그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견조하게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장도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외국인들이 사실 조금 이제 더 이상 매도를 좀 이제 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FOMC까지, 다음 주, 우리 어린이날 FOMC 이 결과가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한데, 그 전후한 시점, 뭐, 그 뒤 하루 이틀, 고전 하루 이틀, 뭐, 요 정도 사이쯤 해가지고, 그때까지가, 요런 식으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조금 주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그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할 게 아니라 이런 구간이 또 한 번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식의 구간이 한 번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나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제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속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 문제고요. 조금 점진적으로 가다가 반등이 갈지 아니면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왔다가 좀 눌림이 나온 이후에 안정을 찾고 다시 하반기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든 순서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 시장은 제법 괜찮은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구간이 저점을 찍고 잡아서 돌려내는 구간 그 금방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그렇게 일단 보여진다. 일단 어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뭐 거의 비슷한 이 흐름입니다. 일단 제가 이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 오늘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